때는 2001년,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엄청난 미션이 시작되던 해입니다. 이제는 너무 좁아진 김포공항을 대신해서 저 바다 건너 영종도에 완전히 새로운 심장을 이식해야 하는 날이 온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이사 수준이 아니었어요. 마치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를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옮겨야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었습니다. 아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매일 수만 명이 오가는 국제공항이잖아요. 이 모든 기능을 단 하나도 멈추지 않고 하룻밤 사이에 40km나 떨어진 섬으로 옮긴다? 와, 이건 정말 SF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닌가요? 이 작전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느낌이 딱 오죠? 트럭 3,322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예전에 정부 대전청사 옮길 때보다 3배 이상 많은 물량이었어요. 한마디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물류 이동 작전이었습니다. 그냥 짐 싣고 나르는 게 아니라 모든 트럭의 움직임이 분, 초 단위로 짜여진 거대한 군사작전 같았죠. 네, 이 미션의 핵심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김포공항이라는 살아있는 유기체를 심장이 멈는 일 없이 새로운 몸인 인천공항으로 완벽하게 이식하는 것. 그래서 이 작전의 별명이 뭐였냐면 사상 최대의 이사작전이었습니다. 정말 딱 맞는 이름이죠. 당시 관계자의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삿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수화물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 각 항공사의 메인 서버, 그리고 비행기를 앞에서 끄는 수십 톤짜리 특수 차량, 토잉 트랙터까지. 이 중에 딱 하나라도 삐끗해서 제 시간에 도착 못하면 그냥 그날로 인천공항은 개항하자마자 마비되는 겁니다. 압박감이 정말 장난 아니었겠죠. 물론 이런 엄청난 작전이 하루아침에 뚝딱 준비된 건 아니고요. 무려 80일 동안 정말 치밀하게 준비됐습니다. 당시 김포공항에 세워진 종합상황실은요, 진짜 영화에 나오는 전시, 지휘 통제소 같았다고 해요. 수십 개의 항공사, 민간 협력업체, 정부기관까지 모두 한 몸처럼 움직이게 만들어야 했으니 어쩌면 군사작전보다 더 복잡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작전을 4단계로 아주 체계적으로 나눴습니다. 1단계 사전 이전으로 슬슬 워밍업을 하고요. 2단계 집중 이전으로 본격적으로 속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운명의 D-Day 밤에 모든 걸 쏟아붓는 3단계 주력 이전이 실행되는 거죠. 마지막 4단계는 뒷정리고요. 이 톱니바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순탄하게만 흘러갔을 리가 없죠. 그때가 IMF 외환위기에서 겨우 벗어나던 시기였거든요. 자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당장 트럭에 넣을 기름도 외상으로 구해야 할 정도였대요. 이런 최악의 조건 속에서 팀원들은 일본 단위로 쪼갠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수천 번 돌리면서 변수를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그렇죠. 군대는 위에서 명령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다들 이해관계가 다른 수십 개 조직을 하나로 묶어서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당시 담당자분은 지도 위에 장난감 트럭을 놓고 밤새 옮겨보는 게 일이었다고 해요. 정말 꿈에서도 트럭이 나올 만하죠. 자, 시간은 흘러서 운명의 그날 2001년 3월 28일이 됐습니다. 지난 43년 동안 대한민국의 첫인사였던 김포국제공항의 마지막 날이 시작된 거죠. 근데 감상에 젖을 틈도 없었어요. 이날은 그냥 마지막 날이 아니라 작전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날이었거든요. 이날 김포공항에선 아주 기묘한 이중작전이 펼쳐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평소처럼 승객들 체크인하고 비행기를 띄우는데 바로 그 뒤에서는 공항 시설을 막 해체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승객이 체크인 카운터를 떠나서 면세구역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직원들이 컴퓨터 뽑고 간판 떼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밤 10시가 됐습니다. 타슈켄트로 가는 비행기가 김포공항의 마지막 국제선 여객기로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그때 관제탑에서 이런 교신이 오갔다고 해요. 굿바이, 김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왠지 뭉클하죠. 그리고 1시간 뒤인 밤 11시 마지막 화물기가 이륙하면서 김포의 43년 역사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활주로에 모든 불이 꺼지고 찾아온 정적. 근데 그 고요함은 1분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잠든 바로 그 순간 땅이 깨어난 겁니다. 공항 주변에 숨지기고 대기하던 3,322대의 트럭 엔진이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김포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인천으로 향하는 40km의 거대한 행렬이 시작된 거죠.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땅에서는 수천 대의 트럭이 거대한 철의강을 이루고 바로 그 위 하늘에서는 텅 빈 비행기들이 자기 집을 옮기는 두 개의 작전이 동시에 그리고 완벽한 조화 속에서 펼쳐집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상에서는 40km 고속도로가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승객 한 명 없이 조종사만 탄 34대의 비행기들이 마치 유령 함대처럼 조용히 새 둥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죠. 서로 다른 공간에서 모두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상작전팀에게는 정말 골치 아픈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토잉 트랙터라는 녀석입니다. 겉보기엔 그냥 작은 트랙터 같은데 속이 쇳덩어리로 꽉 차 있어서 무게가 40톤, 50톤씩 나가거든요. 문제는 당시 영종대교가 이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거였죠. 이 무거운 괴물들을 대체 어떻게 바다 건너로 옮겼을까요? 해답은 아주 기발했습니다. 바로 무게 분산. 바퀴가 수십 개나 달린 아주 길고 낮은 특수 트레일러 있죠? 그 위에 토잉 트랙터를 딱 실어서 다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여러 바퀴로 나누는 작전이었어요. 시속 30km로 아주 천천히 살얼음판 걷듯이 이 거대한 괴물들이 줄지어 다리를 건너는 모습, 정말 장관이었겠죠? 그때 하늘에서 비행기를 몰던 조종사 한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조종석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끝없이 이어진 트럭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마치 하얗게 빛나는 강처럼 보였다고요. 땅에서는 동료들이, 하늘에서는 내가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합니다.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죠. 자, 모든 트럭과 비행기가 무사히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한숨 돌릴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어쩌면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하드웨어는 다 옮겨왔지만 이제 여기에 영혼을 불어넣어야 했거든요. 첫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까지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깨워야 하는 그야말로 시간과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당시 엔지니어들은 몇 년 전 홍콩의 새 공항이 개항 첫날 시스템이 마비됐던 악몽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투를 벌였죠. 체크인 시스템, 길이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랑 맞먹는 141km짜리 수화물 시스템, 항공관제 시스템까지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개항 1시간 전까지 모든 걸 100% 정상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시간, 새벽 4시 46분, 짙은 안개를 뚫고 방콕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역사들인 첫 바퀴 자국을 남겼습니다. 지난 80일간의 긴 여정, 그리고 8시간의 피말리는 사투가 성공이라는 두 글자로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과는요,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도 첫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했고 수화물 시스템은 김포보다 더 빨리 쌩쌩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첫 출발 비행기도 제 시간에 힘차게 날아올랐죠. 단 8시간 만에 한 국가의 관문을 통째로 옮긴 세계 항공 역사에 유례가 없는 무중단 이사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결국 이 8시간의 기적은요, 단순히 공항 하나를 옮긴 사건으로만 기억될 게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을 현실로 만든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열정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뛰어넘어버린 정말 위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